이혼하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한 3년 정도 가요. 2, 3년. 그 후유증이 어떨 때 가장 크게 많이 났냐면 내가 선택한 결혼이었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혼, 정말 견딜 수가 없는 원인을 저쪽에서 더 많이 제공을 해서 난 도망쳐야 되는 상황에서 이혼을 할 때 내 위자료도 짓고 재산분할도 짓고 다 이렇게 나눠보면 내가 결혼해서 이혼할 때까지 그 5년이라는 세월을 잃어버린 세월이 되잖아요. 나한테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 이후의 후유증은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그걸 보상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내게 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이혼녀라는 데미지를 남기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보상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 보상받은 게 이게 더 큰 상처를 남겨요. 그래서 나는 이혼할 때 얼마라도 꼭 그건 정산을 해라 하는 게 지금 이혼한 이후에 이렇게 후유증을 앓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인생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했던 거죠. 되게 급하게 요구를 했어요. 얘기가 나고 3일 만에 법원 가자. 서류 써서 내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보면 빨리. 너무 어렸어, 본인이. 너무 어려서. 모르기도 했고 그래서 무서웠고 주변에 뭐 자문을 구할 지인들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후유증을 남기잖아요.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또 본인 억울한 소리 듣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겠다고 하면 다시는 두 사람 사이에 법률적인 소송이 없게 이렇게 깔끔히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 아이들에 대한 문제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죽어도 친권이 할 거냐 뭐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땐 소송을 밖에 방법이 없는 거고 어느 정도 타협점이 있다라고 하면 얘기를 해봐야죠. 가장 좋은 건 합의예요. 그쵸. 네, 가장 좋은 건. 근데 저 같은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많죠. 대체적으로 이제 이혼은 사실 이혼해야만 하니까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근데 아이를 이제 친권양육권이 변경되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이들을 법원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 이제 친권양육자 변경 신청 이렇게 소송을 해보면 심리검사를 이제 하게 돼요. 아동 심리학자가. 그래서 아이들을 뭐 직접적으로 엄마하고 살래 아빠하고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림 치료라든가 놀이를 하면서 아빠에 대한 존재감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엄마에 대한 존재감을 어떻게 느끼는지 간접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관찰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엄마랑 또 어느 정도 친밀도가 있는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빠가 양육하는 환경이 이게 그렇게 부적당한가 아이들한테 해로운가를 보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는 게 좋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환경이 그렇게 해로운가를 보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만약에 친권양육자 변경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유리 씨가 아이를 데려다가 새 아이를 데려다가 기를 만한 안정적인 주거가 있는지 그다음에 일을 할 때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조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지 그거는 꼭 친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데려다가 아이를 뭐 도우미를 뭐 준다라고 하는 건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본인이 경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소득이 있을 수 있는지 또 이쪽에서 어느 정도의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시험을 거쳐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참 이게 쉽지 않네요. 그래서 내가 늘상 하는 말인데 결혼을 잘해야 돼. 근데 이혼은 정말 잘해야 돼. 참 그거를 그때 제가 알았더라면. 너무 경황이 없고 본인이 그래서 지금도 한번 본인이 너무나 크고 아픈 경험을 했겠지만 세상을 살아보면 절대 도망가면 안 돼. 친권 양육권 정말 어려운 싸움이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해야 되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에서라도 다 잡으려고 앞으로 노력해보려고 그럼요. 합니다.